자, 일단 과제부터 체크해 볼게. 연립분식 쪽 한번 질문 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바로 경우의 수로 넘어갑시다. 146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질문 나가보자. 146페이지 중에 있는 사람 13번부터 시작해 볼게. 자, 한 타임도 짧으니까 집중 잘 해주고. 이거 정리부터 먼저 해도 되지? 먼저 첫 번째 부등식. 우변에 있는 것 좌변으로 넘긴 상태에서 정리해보자. 그럼 x의 제곱에 x 넘어갈 거니까 계산되면 5x만 남을 테고 상수항 5까지 넘기면 마이너스 14로 정리가 되겠네. 이렇게 생긴 부등식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부등식도 우변 좌변으로 넘길게. 빨리 갔네. 그럼 2x제곱 넘어가서 2x제곱 될 테고. 쌤 죄송합니다. 네. 장윤수 혹시 연락받은 거? 윤서요? 윤서 연락 못 받았는데 어머니하고만 아까 통화했었는데. 어려운 느낌 아니지? 이렇게 정리된 부등식 칠판보자. 지금 문제가 말한 부등식을 한쪽으로 다 몰아서 정리할 수 있는 모양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고, 그럼 이제 부등식 정리 끝났으니까 부등식은 무조건 뭐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그래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첫 번째 부등식 이차계수 양수니까 그래프는 아래로 그려질 테고. 인수분해 어려운 문제인가 쉬운 문제인가? 쉬운 문제네. 그럼 바로 그리자.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데? x 플러스 누구? x 플러스 7하고 x 마이너스 2하고 찾는 거 영어도 어떤 쪽이지?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0이 되게 해주는 이 두 점의 값과 그 위에 있는 값들. 해는 어떻게 돼? 시영이 불러봐.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은 쪽 이거나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라고 말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부등식 가자. 얘도 인수분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마찬가지 그래프의 모양은 아래로 블록한 모양이 되고, 인수분해가 2에 1에 5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1차계에서 마이너스 1까지 맞춰주는 거 맞지? 그럼 이거 한번 대답해 볼까? 절편 두 개 누구하고 누굴까? 어디요? 왜 안 보는 거야? 2분의 1하고 5가 되겠네. 찾는 건 어디야? 0보다 작은 쪽에 여기 말하는 거 맞니? 네. 그치? 그래서 x는 아니 지갑 좀 하자. 2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우리 풀고 있는 부등식 무슨 부등식? 무슨 부등식이야? 연립부등식이니까 첫 번째 부등식에 의해서 나온 해하고 두 번째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온 해의 공통부분 찾는 게 문제겠어. 지금 질문 민규가 했나? 여기까지 됐어 민규야? 그럼 첫 번째 답이 마이너스 7부터 그 왼쪽 또는 2부터 오른쪽.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정답. 공통부분 잘 보이게 두 번째 답은 빨간색으로 볼게. 두 번째 답은 2분의 1과 5 사이라고 했어. 그럼 2분의 1이면 한 이쯤 있겠네. 그리고 5면은 2보다는 한참 오른쪽에 있는 답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의 정답은 하얀색과 빨간색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부분을 정답으로 해야 되는 것일 테니 여기 누구와 누구 사이? 정확하게 말해볼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쪽을 정답으로 할 것이다. 근데 지금 민규가 물어본 13번 문제는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몇 개냐? 정수 누구부터 시작하면 돼? 2. 어디까지? 4까지. 몇 개? 3개라고 대답해주면 되겠네요.
정답 3번이었나 봐. 뭐냐, 칠판에 있는 100원은? 100원 주인 있니, 이거? 스타트해. 뭐야? 칠판에 100원짜리 있어? (46) 페이지부터 있는 사람? 1016번. 누가 물어봤어? 누가 물어봤어? 나연이가? 그럼 나연아, 첫 번째 부등식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다고? 1016번은 포인트가 첫 번째 부등식이야. 얘들아 봐봐. 이 문제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학생들을 가정을 한다면 두 번째 부등식 때문에 문제의 정답을 못 찾는 경우는 없을 거야.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린다면 첫 번째 부등식에 대한 해결을 못하기 때문이겠지.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2보다 작을 때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절대값 기호를 데리고 있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 문제는 절대값 기호부터 없애는 게 맞아.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기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냐, 얘처럼, 아니면 x가 2보다 작아서 x-2라는 숫자가 음수냐, 음수가 될 걱정이 없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걸 거고, 음수가 확실하다면 반대로 내보내서 문제를 풀어주는, 이게 절대값 풀이의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기말고사 보는 입장에서는 웬만한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그런데 절대값 기호를 데리고 있는 특별한 모양의 부등식이 있어. 그게 지금 보고 있는 부등식이죠. 이런 문제는 구간을 나누지 않아도, x의 범위를 나누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고, 그걸 외우고 있어야지. 윤이야, 이거 어떻게 풀면 돼? 가온아, 어떻게 풀면 되지? 안 해요. 예서 할 수 있어? 네. 이거, 이 부등식 푸는 방법. 시영아, 네. 어떻게 해? A 하나 더 마이너스 A 뭐라고? 3은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그래, 좀 시영이가 말한 것처럼 외우고 있어야지. 왜 자꾸 잊어버려? 이렇게 한 번에 풀면 되잖아. 이렇게 경우나서 풀어도 정답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정답 나와.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한 번에 풀어서 끝낸다고. 시간을 아낀단 말이죠. 그 선생님이 경고했지.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라도 잘하면 되는데 이것도 못한다고. 꼭 이걸 잘하는 친구들은 이것도 잘해. 둘 다 잘해. 근데 이걸 못하는 애들은 이거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니까. 푸는 방법을 몰라. 선생님이 수업할 때 말했듯이 이거 굳이 몰라도 좋아. 무조건 절대값 기호 나누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수가 0 이상일 때랑 0 미만일 때로 나눠서 풀겠다는 마음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절대값 문제를 나는 저렇게만 풀겠다. 저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풀어도 돼. 정답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근데 지금 물어본 학생들 중에 이건 대답을 못했지만 이 풀이를 꼼꼼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겠어. 둘 다 잘하는 게 좋지. 제일 좋은 건 둘 다 잘하는 거야. 하나만 확실하게 할 거라면 당연히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 낮춰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렇게 구간나서 하는 거 확실하게 빠르게 잘할 수 있는 친구들 적잖아. 그래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방법, 간단한 방법 알려줬는데 왜 외우질 않아? 외워야지. 그래서 답이 나와. x는 마이너스 2 이항하면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우변으로 이항하면 2 플러스 a. 이렇게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그러니까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금방 나오게 되죠. 자,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이걸 못했지만 이걸 확실하게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학생은 어떻게 풀었을 거냐? 경우 나눴어? 경우 나누면 첫 번째 경우는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내보내. 두 번째 경우는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걸 반대로 내보내. 그래도 풀어. x는 마이너스 2 넘기면 2 플러스 a보다 작다. 이거 넘기면 x는 2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잘 봐. 그럼 먼저 이 정답 봐. 2 플러스 a보다 작다가 나왔는데 약속했지? 2 플러스 a보다 작기 전에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약속을 해놓고 풀었으니까 이렇게 생긴 첫 번째 부등식의 정답. 두 번째 정답은 x가 2-a보다 커야 된대. 그런데 약속했지? 2보다는 작은 범위가 돼야 된대. 그래서 얘들아, 이 정답하고 이 정답을 합치면 2-a 다음부터 2 전까지. 그런데 바로 2부터 출발하는 답이 또 있어. 그러니까 2-a보다 크고 2 플러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 정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자꾸 못하니까. 절대값 기호를 때리고 있는 문제의 가장 기본 풀이는 이거거든. 기본이자 제일 소중한 풀이야. 근데 봐. 못하잖아. 못해. 범위 나눠서 푸는 게 제일 기본 방법이고 그거 연습 많이 하는 거 맞아.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못한다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문제들도 외워서 풀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외우는 걸 또 못하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텐데 이건 진짜 100%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어. 이번 시험 문제 절대값 기호 들어있는 문제 반드시 나와. 반드시. 그 반드시 나오는 문제를 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 가. 첫 번째 부등식은 해결이 됐고 두 번째 부등식. 인수분해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죠? 인수분해하면 x-3에다가 x 플러스 1일 테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찾는 건 0 포함해서 아래쪽. 그래서 정답 x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연립부등식 풀고 있는 중이니까 두 번째 풀어서 나온 정답과 첫 번째 풀어서 나온 정답의 공통범위 찾으러 가야 되겠지. 제일 좋은 건 또 수직선인 것 같아. 첫 번째 정답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두 번째 정답 좀 봐봐. 여기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막히는 거 인정할 수 있어.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여기 정답을 찾는 걸 막히는 못해, 해결을 못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x의 범위가 누구보다 크고 2-a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2 플러스 a고 여기 정답 좀 봐봐. 이 정답 2-a하고 2 플러스 a 사이인 건 맞아. 그런데 얘하고 얘 적혀있는 숫자의 특징 좀 보세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2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a만큼 해당하는 숫자를 얘는 2에서 왼쪽으로 a만큼, 얘는 2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그 말은 이 해의 범위 정중앙에 누가 있어야 될까? 2가 있어요. 2가 한 이쯤 있지 않을까? 이거 체크 좀 해볼게. 얘들아,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이 정답은 여기 2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벌어진 간격이 같도록 만들어진 정답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2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얘의 정답을 표시를 할 건데 이 정답을 내가 왼쪽을 요만큼만 잡았어. 그럼 오른쪽도 반드시 그 같은 간격만큼만 와야 된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왼쪽은 요만큼만 잡고 오른쪽은 이렇게 늘어뜨려서 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왜? 정답의 모양이 2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같은 크기만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정답이었던 거니까 2가 센터에 있어야 돼. 그럼 1016번 문제 계속 보세요. 정답이 누구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누구보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문제가 원하는 해를 먼저 체크해볼까? 얘들아, 문제가 원하는 해가 여기네. 무슨 해가? 칠판? 첫 번째 부등식의 정답 하얀색으로 체크했어. 그리고 나 두 번째 부등식 빨간색으로 할 거거든? 근데 그 빨간색으로 했을 때 빨간 부분과 하얀 부분의 공통 부분이 이 노란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이 빨간 부분의 정답은 어떻게 생겨 먹었어야 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정답이 돼야 되겠지. 맞지? 여기가 정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출발하는 정답이 0 다음부터 출발한다면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가 2에서 왼쪽으로 2칸. 그럼 얘는 2에서 오른쪽으로 2칸이니까 얘는 4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겠지. 여기가 4인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두 부등식의 공통 범위는 하얀색과 빨간색의 공통 범위는 여기 노란색만. 그걸 0초과 3 이하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였겠지. 그래서 A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정답? A 얼마 들어가면 된대? 2가 들어가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찾는 게 A 값이었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좀 잊어버리지 말아라, 좀. 이렇게 생긴 부등식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상황인 거 아니야? 자꾸 잔소리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외운 적이 없던 거야? 어떤 거야? 뭐 이유가 뭐야? 외웠다가 잊어버린 거야? 아니면 한 번도 외워본 적이 없는 거야? 자, 넘겨봅시다. 147페이지 질문. 학교에서 녹화한 교수. 아이, 정말 진짜 그냥. 뭐야, 진짜. 왜 열심히들 안 하나, 이렇게. 정신도 안 차리고. 왜 이거 띄워졌냐? 뭐랑 뭐야 씨.
너가 뭔데 예선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그럼 예선한테 이 말 좀 전해줘. 조카라도 전해줘. 한 살에 무지개 반사. 누가 반사 아니었어. 반사 아니었어. 숙제하다가 너보다 더 많이 했어. 자, 계속 가볼게. 147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질문해. 147페이지. 1023번 문제 같이 읽어보자. 칠판 보고, 교재 보고. 상품 1kg을 100x km 운송할 거래. 1kg을 100x km만큼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동차는 그만큼의 돈, 철도는 어떤 돈, 선박은 어떤 돈이 든대. 그러니까 똑같은 양 1kg을 똑같은 거리 100x km만큼 운송을 할 건데 자동차, 철도, 선박한테 드는 비용이 그렇대. 이때 질문이 뭐냐? 상품 A kg을 철도로 운송하는 것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건 뭐가 돼야지 유리한 거지, 얘들아? 더 싸면 유리한 거잖아. 더 싸면 유리한 거잖아. 이 말 이해 못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1023번 봐. 자, 문제 이해했어. 뭐냐? 다른 어떤 것보다 철도가 유리하게 만들어달래. 그 말은 철도로 운송했을 때 비용이 적게 들면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철도가 얼마 든대? X 플러스 14만 원 든대. 이게 누구보다 유리해야 된다고? 자동차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보다 가격이 적게 나오면 자동차보다 철도가 유리한 거야. 두 번째, 또 철도가 누구보다도 유리하면 되는 거야? 선박이 얼마? 2분의 1x 플러스 16만 원 든대. 이거보다 더 싸면 돼. 칠판 봐봐. 얼굴 선생님 보고. 아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문제가 너무 그지같이 설명되어 있고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문제의 식을 못 만들면 내가 말을 안 해. 이 문제 뭐 그렇게 복잡하게 표현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운송하는데 철도 얼마큼 든다, 자동차 얼마 든다, 선박 얼마 든다. 근데 철도가 제일 유리했으면 좋겠다. 철도로 운반할 때 제일 비용이 적게 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식 만들어낸 거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부등식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이 있나? 철도 비용이 자동차 비용보다 싸다. 철도 비용이 선박 비용보다 싸다.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지?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걸 못 만들어? 못 만드는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선생님한테 말할 수 있으면 말해봐. 내가 그걸 집중적으로 알려주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 이유가 뭐야? 선생님 생각이 잘못됐으면 말해줘. 나는 적어도 고등학교 학생이, 그것도 외국인도 아니고 우리나라 학생이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해 못한다는 생각은 꿈도 못 할 수가 없고, 이해를 했으면 저렇게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선생님 생각이 잘못된 거라면 말을 해달라고. 나는 왜 이런 이유로 해서 이 부등식이 힘들다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말해봐. 말해. 선생님한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 왜 애들은 이걸 못할까? 진짜 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말할 수 있으면 말해보라고. 지금 말해봐. 어디가 어려웠던 건지. 윤희는 어떤 게 어려웠어? 응? 그래도 윤희가 질문한 거니까 윤희 한번 의견 들어보게. 윤희는 뭐가 어려웠던 거야? 이건 이해돼? 지금 만들어진 부등식은? 지금 윤희만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걸? 너무 쉬우니까. 이해가 안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물론 활용 문제 중에 진짜 손도 대기 힘든 활용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이번 기말고사에서. 아니면 선생님이랑 풀게 될 문제들 중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적어도 이 문제는 아니야. 이름만 활용이지 뭐가 활용이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진 식을 알려주지 않고 문장 읽고 직접 찾으라고 했으니까 활용이야. 식을 만들어내길 바랬던 문제니까. 근데 그 만드는 과정 자체가 힘든 문제는 아니었다고. 선생님 속이 문드러질 수밖에 없어. 이걸 왜 못 만들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여기도 아까도 마찬가지야. 이거 도대체 몇 번을 했는데 이걸 푸는 방법을 대답을 못하다가 겨우겨우 시험이만 대답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선생님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제 풀기만 하면 되죠? 첫 번째 부등식부터 가자. x의 제곱. x 이쪽으로 넘겨주면 계산해서 x 14 넘겨주면 마이너스 12. 부등호 방향은 당연히 이쪽. 두 번째 부등식 갈게. 2분의 1x 넘기면 2분의 1x 14 넘겨주면 2. 첫 번째 부등식은 그래프 너무 쉽게 그려지겠네. 인수분해가 x 플러스 4에다가 x 마이너스 3으로 되는 것 같지? 찾는 거 이거보다 큰 쪽이니까 정답은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4보다는 왼쪽 아니면 3보다는 오른쪽이라고 대답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는 1차 부등식이니까 양변에 2배 처리만 하면 되죠. 2배 처리하면 x는 4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 둘의 공통범위 찾으면 되겠다. 가죠. 첫 번째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쪽 또는 3보다 큰 쪽. 두 번째 정답은 4보다 작은 쪽. 색깔 구분 안 했네. 알아서들 보세요. 첫 번째 정답, 두 번째 정답. 연립 길이가 둘의 공통범위.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 여기밖에 없지. 맞아? 뭘 또 고개를 끄덕이니? 동시에 갖고 있는 게 또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둘 다 갖고 있는 거잖아. 에이, 그 정말. 첫 번째 정답이 빨간색, 두 번째 정답이 파란색. 빨간색이랑 파란색 같이 갖고 있는 게 연립부등식의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정답이 있지만 여기도 정답이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쪽도 정답이고 또는 3과 4 사이도 정답이 되는 거야. 그 문제 아까 읽었지? x가 뭐였어? x가 단위를 나타내는 거였어. 100x km에 사인되는 게 x였다고.
그러니까 x는 기본적으로 양수잖아. 거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는 문자였던 거니까. 여기 볼래? x가 마이너스 4보다 자주수? 하나 예를 들어볼까? 마이너스 5 정답 맞아. 근데 그 마이너스 5를 그 문장의 첫 번째에다 대입해봐. 100 곱하기 x니까 100 곱하기 마이너스 500이야. 얘들아, 마이너스 500km를 운송한다는 게 말이 되나? 아니, 운송거리는 양수로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으로는 이쪽이 나온 게 맞지만 문제의 의미에 맞는 x가 되려면 양수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야? x가 3과 4 사이일 때만 철도가 버스보다 유리하고 철도가 선박보다 유리하다. 그런데 x 앞에 아까 문제 첫 번째 출제가 뭐였어? x 킬로미터가 아니라 100x 킬로미터가 기준이었잖아. 그러니까 x의 3과 4 사이를 넣게 되면 이 정답은 300과 400 사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다른 거리는 모르겠지만 운송해야 되는 거리가 300km와 400km 사이가 된다면 누가 보래도 철도로 운송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그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실패 질문 더 있는 사람? 그럼 148페이지 1027번까지의 질문. 1027번까지만 숙제였지. 질문 있는 사람? 여기는 잘 푼 거야. 1027번 전까지 질문 없니? 자, 좋아. 그럼 우리 경우의 수로 넘어갑시다. (156페이지) 질문. 156페이지 질문. 없어? 가오나 좀만 더 집중. 157페이지 질문. 77번 문제 같이 보자. 157페이지 1077번 문제 보세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여기까지 이해 못할 리 없어. 카드 6장 있는 거야. 그 6장의 각각 번호가 1부터 6까지 적혀 있는 거고, 이 주머니에서 한 장씩 2번 카드를 꺼낼 때 한 장씩 몇 번 꺼낸다고? 그냥 2장 꺼낸다는 얘기가 말하는 거 맞니? 그럼 우리 맨 마지막 괄호 부분 읽어볼까? 꺼낸 카드는 넣는다, 안 넣는다? 다시 넣는다. 다시 넣는다. 맞습니까? 자, 여기 문제 이해했는지 물어볼게. 다시. 카드 몇 장 있다고? 6장 있어. 카드 어떻게 꺼낸대? 한 장씩 2번. 동시에 2장 꺼낸대, 한 장씩 2번 꺼낸대. 한 장씩 2번 꺼낸대. 그런데 꺼낸 카드 다시 넣는데 안 넣는데? 넣는데.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첫 번째 뽑았더니 카드가 3이 나왔어. 그럼 두 번째 카드 뽑을 때 3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죠. 꺼내던 카드 다시 넣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한 번에 2장을 뽑는 게 아니라 한 장 뽑고 넣고 다시 뽑고 넣고 다시 뽑고. 그러니까 똑같은 번호가 적혀있는 카드 얼마든지 뽑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를 특히나 경우의 수는 정확하게 읽어야겠지. 아무튼 그래. 이때 카드에 적힌 수를 각각 A, B라고 할 거래. 처음에 뽑힌 카드에 적혀있는 수를 A, 두 번째 뽑은 카드에 적혀있는 수를 B라고 부르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 이때 질문. 절대값 A-B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생각해봐라. A가 뭐라고 얘들아? A가 뭐야? 카드에 처음에 뽑은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 B는 두 번째 뽑았을 때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 그 숫자끼리 뺀 거의 절대값이 얼마? 1보다 작거나 같대. 얘들아,
이거 해석해볼까? 절대값 취한 게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얘들아, 절대값 취한 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경우 뭐뭐 있을까? 0이라. 그렇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지. 영하고 1밖에 없어. 선생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0.9, 0.8, 0.7, 0.5, 0.336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있긴 있겠지. 근데 AB가 무슨 수야? 카드에 적혀있는 자연수로 적혀있는 번호야. 자연수끼리 빼고 있는데 방금 잠깐 말했던 0. 얼마에 대한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없죠. 무조건 결과는 정수로만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필기하되 집에 가서 복습할 거면 뭐가 중요한 거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과연 나중에도 스스로 문제 풀 때 이 두 가지를 직접 구분해서 풀 수 있을 만한 실력을 쌓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지금은 또 이해했지? 자연수들이 뺄 거니까 1 이하면 0하고 1밖에 없다는 거 이해했을 거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문제 풀 때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 못하면 또 못 푸는 거지. 또 못 푸는 거야. 그럼 먼저 여기부터 가보자. 두수를 뺀 거에 절대값이 0이 되려면 두수가 어때야 되지? 같아야 돼. 그럼 정답. 첫 번째 눈이 1일 때 두 번째 눈도 1. 첫 번째 눈이 2일 때 두 번째 눈도 2. 세 번째 카드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여섯 번째도 첫 번째 뽑은 카드에 적혀있는 번호하고 두 번째 카드에 적혀있는 번호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1부터 6까지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6가지. 그 다음 이거 차이가 얼마나 되는데?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지. 앞쪽이 1만큼 커도 되고 뒤쪽이 1만큼 커도 돼. 왜? 절대값 붙일 거잖아. 1의 절대값도 1이고 마이너스 1의 절대값도 1이니까 그렇게 할게. 선생님도 이거 헷갈리지 않게 기준 잡는 다음 A가 2일 때 B는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A가 2일 때 B는 뭐가 돼야 되지? 1도 되고 3도 되죠. A가 3일 때는 2도 되고 4도 되겠네. 4일 때는 3도 되고 5도 되겠죠. 5일 때는 4와 6이 되겠네. 그리고 A가 6일 때는 B가 뭐가 되는 거? B 뭐? A가 6일 때는 B가 5인 거밖에 없지. 지금 선생님이 꼭 따라하라는 건 아니지만 얘들아, 이 경우에 해당하는 정답을 찾을 때 막 이거 찾았다가 이거 찾았다가 이거 찾았다가 이거 찾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찾아야 되는 정답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있거든. 경우의 수라는 게 뭐예요? 문제가 말하고 있는 상황에 어울릴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찾으라는 게 경우의 수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덜 찾는다거나 한 가지라도 중복 찾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봐봐. 이거 1 차이만 나면 돼. 근데 1 차이 나는 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찾기보다 선생님은 기준을 잡았어. 누구?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그럼 선생님이 적어도 찾는 동안은 A 쪽에서 누락시키는 경우는 없는 거지. 그렇게 A의 상황을 고정시켜 놓고 그 A랑 상대할 수 있는 B의 값을 찾아보다 보면 분명히 원하는 상황을 중복 없이 누락 없이 다 찾아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16가지라고 봐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도 되게 꼼꼼하게 읽어야 돼. 분명히 아까 선생님이 확인했던 것처럼 맨 마지막 조건이 꺼냈던 카드는 무조건 다시 넣는다고 했거든. 그리고 그거에 수반돼서 여러분들도 이해해야 되는 게 칠판 보기 들어 모두 같이 해야 돼. 카드를 동시에 2장을 뽑는 게 아니라 한 장 뽑고 집어넣고 다시 뽑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같은 번호가 적혀있는 카드를 연속으로 뽑는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문제만 정확하게 읽어낸다면 당연히 다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인 건 맞겠지. 자, 그렇게 해서 16가지를 정답으로 말할 수 있었어. 자,
자, 또 질문. 7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가? 8페이지 질문. 86번 가볼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주사위 3개 동시에 던져서 얻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이게 주사위 1개 던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6가지. 주사위 3개면 216가지. 6의 세제곱까지니까. 6의 세제곱까지니까. 물론 이렇게 216까지로 말하려면 이것까지 말할 이유는 없는데, 지금 던지는 주사위는 서로 어떤 주사위래? 다른 주사위래. 주사위가 다 달라.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세 번째 주사위 크기가 다르든, 던지는 주사위의 색깔이 다르든, 아니면 던지는 주사위에 적혀있는 그 눈의 모습, 주사위가 뭐 1이면 점이 하나 찍혀있을 거잖아. 그 점의 모습이 다르. 뭐가 다르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다른 주사위에 한해서는 3개를 던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16가지가 되는 게 맞겠지. 자, 기억해도 주사위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그 주사위 3개를 던져서 얻을 수 있는 경우는 216가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사위를 던져서 질문. 원하는 게 무슨 상황을 원하고 있지? 문제가? 곱이 뭐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럼 이걸 생각해봐. 주사위 던지면 얻을 수 있는 눈이 몇 가지야? 주사위 1개 던졌을 때 얻을 수 있는 눈 6가지. 1, 2, 3, 4, 5, 6 맞니? 맞아? 두 번째 것도 1, 2, 3, 4, 5, 6이고 세 번째 것도 1, 2, 3, 4, 5, 6 맞아? 맞지?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던진 주사위의 3개의 눈을 곱했을 때 뭐가 나오길 바란다? 짝수가 나오길 바란다. 자, 이제 이거 이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1, 2, 3, 4, 5, 6이라고 하는 6개의 자연수를 3번을 곱할 건데, 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상황을 찾아달래. 가오나, 요거 좀만 더 하자, 좀만. 숫자 3개 곱해서, 자연수 3개 곱해서 짝수 만드는 건가? 어? 짝수끼리 곱하는 거. 또? 홀홀짝. 또? 짝짝짝도 있고, 홀홀짝도 있고, 또? 홀짝. 어? 홀짝. 홀짝홀도 있고. 어쨌든 짝수 아니면 홀수들끼리 3번 곱할 거잖아. 근데 그렇게 곱해서 짝수를 만들고 싶대. 어떻게 하면 짝수가 나올까? 그럼 바꿔 물어볼게. 자연수 3개 곱해서 홀수 만들고 싶어. 홀수만 곱하면 돼. 홀수끼리만 곱하면 홀수가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짝수를 만들고 싶으면 전체에서 방금 너희들이 말했던 홀수들끼리만 곱한 경우를 빼면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짝짝짝도 있고 짝홀짝도 있고 홀짝홀도 있어. 짝짝홀도 있고. 경우는 그렇게 많아.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야? 그들의 특징이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맞아? 이렇게 있으면 된다. 홀수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 곱했을 때 짝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 곱할 때 사용되는 자연수 중에 최소 1개 이상만 짝수가 돼 있으면 1개여도 좋아. 됐니? 그래서 지금 예서가 말한 것처럼 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주사위 3개 던져서 얻을 수 있는 전체 경우가 몇 가지라고? 216가지에서 뭐만 빼죠? 곱했을 때 뭐가 되는 경우? 홀수가 되는 경우.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 경우는 누구끼리만 곱하면 된다고? 홀수끼리만 곱하면 돼.
곱했을 때 홀수가 나와. 짝수가 하나로 섞여 있으면 짝수가 나올 테니까. 그럼 첫 번째 주사에서 홀수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1, 3, 5, 세 가지, 1, 3, 5, 세 가지, 1, 3, 5, 세 가지, 3, 3, 3이니까 몇 가지? 27가지. 그래서 최종 정답은 189가지. 이게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일 텐데 사실은 이게 이렇지 않아도 아까 선생님이 짝수가 되는 경우 물어봤지? 그때 첫 번째 민규가 말했던 게 뭐였어? 짝짝짝이었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짝, 홀, 짝, 홀, 짝, 홀, 짝, 짝. 이거 첫 번째 거 짝수만 몇 개? 3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짝수 몇 번에? 2번에 홀수 몇 번? 1번. 그 다음은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짝수 1번에 홀수 2번. 짝수 1번에 홀수 2번. 짝수 1번에 홀수 2번. 짝수 1번인 거. 짝수 2번인 거. 짝수가 3번 모두 나오는 거. 이게 다 짝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해볼게. 여기 짝수 몇 가지? 2, 4, 6, 3가지, 2, 4, 6, 3가지, 2, 4, 6, 3가지 몇 가지 그러면? 27가지. 짝수 몇 가지? 2, 4, 6, 3가지, 3가지. 여기는? 1, 3, 5, 3가지. 3, 3, 3, 또 27가지. 이 정도만 하면 짝이건 홀이건 결국 3가지니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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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쨌든 모든 경우가 다 27가지씩 있는 거겠구나. 그럼 2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7 곱하기 7이 정답이 되겠구나. 7, 7에 49, 7이 14, 189 이렇게 해도 정답이 나옵니다. 맞아?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건 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경우. 칠판. 그럼 짝수가 되는 경우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짝수 되지? 짝짝짝이 있겠네. 짝짝홀이 있겠네. 그런데 짝짝홀, 짝수 2개일 경우도 홀수 위치가 세 번째냐, 두 번째냐, 첫 번째냐. 짝수가 한 번일 때도 첫 번째가 짝수냐, 두 번째가 짝수냐, 세 번째가 짝수냐. 그렇게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찾아가지고 더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처음 푼 것처럼 이 문제가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차라리 짝수가 될 수 없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걸 전체에서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는 그 한 가지 경우만 계산해서 빼는 게 정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어도 좋고 두 가지 다 좋은 풀이야. 이거 무식하게 푼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우의 수가 뭔데? 문제가 원하는 경우의 수 뭐야? 문제가 맞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게 몇 가지인지를 찾는 거야. 문제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되게 중요해. 이 풀이는 이거를 한 단계 넘어선 거겠지. 이런 많은 경우보다 차라리 문제가 원하지 않는 걸 찾아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그건 한 단계 더 진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 거지. 여기도 봐. 이걸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경우의 수는 얘들아 들어볼래? 경우의 수는 쉬운 문제들은 그냥 문제 보자마자 정답이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본 이런 문제들 볼래? 이런 문제들은 똑같은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인데 정답이 한 번에 안 나와. 왜? 문제가 말하는 것에 맞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원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정답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고 각각 몇 가지씩인지를 찾아서 마지막에 더하는 걸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경우의 수야. 쉬운 문제들은 보자마자 정답이 그걸 만족하는 경우가 한 가지 정도밖에 없을 테니까 바로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보게 될 시험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보다는 최소한 경우가 2가지 이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문제들. 지금처럼. 그런 문제가 말하는 상황들을 올바르게 찾아낼 수 있어야지만 각각의 경우를 또 찾아서 정답을 하나의 묶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걸 테니까
그게 경우의 수를 바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뭐가 중요하다고? 문제가 물어보면, 경우의 수를 물어보면 그 물어보는 상황에 맞는 게 절대 한 가지만 있지 않을 거다. 맞아?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여러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는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원하는 상황에 맞는 경우들을 최대한 올바르게 찾아낼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를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 노력이 될 거예요. 자, 질문 더 있는 사람 한번 질문 받아볼까? 8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8페이지 더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없니? 아이고, 그냥 잠과 싸우느라고. 그럼 지금은 잠깐만 쉬고, 지훈 잠깐 선생님 좀 볼까 그러면? 자, 이번 주부터 또 시험 대비 보충 토요일날 진행할 거고, 나연이 이번 주도 토요일날 안 되니? 이번 주는 될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날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할 거야. 당연히 지금 나눠준 거 다 풀어와야 되고. 일단 우리 교과서 수준부터 마무리 잘 해봅시다. 여기서 상중 문제 빼요? 아니, 교과서 문제인데 다 풀어야지. 뭐하는 거구나. 지금 나눠준 프린트는 안 받았지? 받았어요. 받았어? 도농하고 가온 교과서 합쳐놓은 거야. 완벽하게 풀어서 토요일날 선생님이 답지 줄 테니까 풀어온 것들에 대해서 채점하고 틀린 것들, 모르는 것들 잘 고쳐가지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토요일날 몇 시부터 할 거냐면 아침 9시부터 할 거야. 토요일 몇 시라고? 9시? 9시부터 1시간 먼저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지각을 많이 하잖아. 미리 일찍 와. 9시부터 하게. 9시 와서 선생님이랑 1시간 먼저 하고 그리고 원장님 수업하고 선생님이랑 또 수업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조금 시간 여유 두고 같이 마무리 더 하자고. 이거 토요일까지 풀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또 얘들아, 우리 제발 교과서만큼이라도 좀 잘 풀 수 있는 실력 만들어 놓고 시험 보자. 어? 다른 문제집 하나 안 해. 그냥 교과서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하자고. 그래서 교과서 프린트를 한 거고, 도농 학생들은 도농거 풀고 가온거 같이 풀어주고, 가온도 마찬가지. 도농이랑 가온 두 개 학교 교과서 풀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감은 생기지 않겠어. 그리고 그 정도만 해도 등급이 안 나오는 거 아니다. 몇 번을 말했지. 그 정도를 못하니까 등급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 자, 할게. 자, 어떤 자연수 A가 있다고 하자. 그 자연수 A가 갖고 있는 전체 약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A에 존재하는 약수의 개수가 궁금할 때, 뭐가 궁금할 때? 약수의 개수. 약수를 직접 찾을 필요가 없이 그 주어진 자연수가 약수를 몇 개를 갖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다면 이걸 뭐라 그러지? 인수분해라고 그러죠? 맞아? 인수분해 중에서도 여기 적혀있는 A하고 B는 어떤 인수? 어떤 인수? 약수의 개수가? 1과 자기전.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2개뿐인 그걸 무슨 수? 소수. 자연수 A를 소수만으로 인수분해. 그걸 무슨 분해? 소인수분해라고 얘기하죠. 이때 A의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했을 때 만들어진 이 지수 x하고 y에 얼마씩 더해서? 1씩 더해서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 12 직접 한번 찾아볼까? 약수 다 말해봐. 작은 것부터 1, 2, 3, 4, 6, 12.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자연수는 양의 약수가 총 몇 개? 6개죠. 근데 그거를 소인수분해 하는 거야. 12 소인수분해는 어떻게 돼 이게? 누구하고 누구의 곱으로? 2하고 3의 곱으로. 근데 2가 몇 개? 2가 2개. 3은 몇 개? 1개. 이걸 소인수분해라 불러. 그러니까 12의 약수를 구성하는 숫자들로 분리를 해서 적는데 그 숫자들이 소수로 구성되어 있는 인수분해를 소인수분해라고 말을 한다.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라고? 얘네들 뭐라 불러? 소인수라고 불러. 소인수. 소수로 만들어져 있는 인수라고 판단해주면 되겠지. 맞아? 그때 약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12를 좀 봐봐. 12는 2라고 하는 소인수를 몇 개 갖고 있고 2개. 3은 몇 개 갖고 있어? 1개 갖고 있는 거지. 같이 해. 그럼 결국 12의 약수라는 건 이 12가 갖고 있는 소인수 2하고 3 가지고 조합해서 약수를 만들어낸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10의 약수를 구할 때 2와 3을 써서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그 만들어내는 경우는 2라고 하는 소인수를 몇 번을 쓸 거고 3이라고 하는 소인수를 쓸 건지 또는 쓰지 않을 건지. 쓸 거라면 1개 있으니까 1개 쓸 수 있어. 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2를 한 번만 쓸 수도 있고 내가 원한다면 12가 갖고 있는 소인수 2는 최대 2개까지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번까지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잘 봐. 2를 사용하는 방법, 2를 안 쓰는 방법, 2를 한 번만, 2를 2번 다. 3도 마찬가지. 3을 아예 쓰지 않는 방법도 있고 3을 쓸 거라면 최대 개수 1개까지 있는 거니까 한 번 쓸 수는 있어. 그럼 이렇게 썼을 때 만들어진 약수가 누구? 곱셈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약수 누구니? 1. 이거는 여기는 3.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12의 약수라는 녀석이 3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 안 할 거냐 사용할 거냐 2라고 하는 소인수를 사용 안 할 거냐 사용할 거냐 사용한다면 한 번만 사용할 거냐 2번 다 사용할 거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2의 약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이때 여기 지금 보세요. 이 10이라고 하는 소인수는 2를 몇 개 갖고 있고 2개 갖고 있어. 근데 잘 봐. 내가 약수를 구할 때 칠판 봐. 약수를 구할 때 2라고 불리는 이 소인수를 한 번만 쓰는 경우도 쓰고 있고 2번을 다 쓰는 경우도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2를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계산하고 있는 거지. 맞아? 다시 12는 2를 몇 개 갖고 있다? 2개 갖고 있다. 그 2개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2를 한 번만 사용할 거냐
두 번 다 사용할 거냐. 그게 아니라면 2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 3도 몇 개가 있어? 3이 한 개가 있지만 그 3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갖고 있는 3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지수에다가 얼마씩 더해서? 1씩 더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게 된다는 거지. 한 번 더 해볼까? 숫자를 좀 펴볼게. 180 소인수분하면 어떻게 되나? 선생님 같이 하자. 180은 2 곱하기 90 90은 2 곱하기 45 45는 5 곱하기 9 9는 3 곱하기 3 그래서 180은 소인수분을 하게 되면 2 몇 번에? 2번에 3 2번에 5 1번. 그래서 갈게. 180은 어떤 소인수를 갖는다? 2와 3과 5를 갖는다. 근데 2는 몇 개까지 쓰는 게 가능하고? 2개까지. 3은 최대 2번까지. 5는 한 번까지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근데 약수를 구할 때 주어져 있는 소인수를 무조건 사용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야. 사용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180의 약수를 구할 때 이 소인수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몇 가지? 3가지. 2를 몇 번 쓸 건지? 0번 쓸 건지? 1번 쓸 건지? 2번 다 쓸 건지. 그래서 3가지. 3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 3가지. 여기다 1씩 더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5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데? 2가지. 그래서 직접 구해보진 않았지만 180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갖고 있는 양의 약수의 개수는 총 몇 개? 18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약수의 종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약수의 개수가 궁금한 문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놓고? 소인수분해부터 해놓고. 소인수분해라는 건 내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사용하는 숫자들이 전부 다 누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소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소인수분해라고 말을 해. 명심해. 그냥 적당한 인수분해가 아니라 소수만을 사용해서 분리해 놓은 걸 소인수분해라고 하고, 정확하게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소수들만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난 뒤에 소인수가 사용되고 있는 지수자리, 이 지수자리에 1만큼을 더 추가해서 1만큼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갖고 있는 소인수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약수를 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1씩 더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 대표 문제부터 가볼까? 1087번 한번 잠깐만 고민해볼래? 1087번.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 빨리 풀어봐. 저 우리 거미가 왜 이렇게 커? 어떻게?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죽여요. 어디 가냐? 이게 생명 아니야? 오, 속도도 엄청 빨라. 엥? 뭐라? 아, 이렇게 해서? 제 앞에서 지나가서 받아주실래요? 밖으로 보내주지 뭐. 케이크. 이렇게 크다. 아니, 그러면 사람 아니지. 중간 밖으로 치워냈어.
윤희야, 약속의 수 어떻게 구한다고? 약속의 수 어떻게 구해? 뭐래? 아니 뭐 나연이 봐서 뭐해? 방금 했잖아 방금. 김수가 약속의 수 어떻게 구한다고?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y 플러스 1 지수에 1을 더하면 지수 x하고 y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x랑 y요? 소인수 분해해서 소인수 분해해서 만들어져 있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 곱하면 된다는 거지. 자, 1087번 갑시다. 누구와 누구의 120과 180의 무슨 수? 공약수. 뭐야? 막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젠장. 이것만 있으면 문제 풀 줄 알았는데 또 안 풀리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저거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배웠을 테니까 공약수. 두 수의 공약수. 공약수. 뭐 멋지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나 대답해봐. 지우도 포함해서. 두 수의 공약수 어떻게 찾는 거지? 제일 무식한 방법은 120과 180의 약수를 다 찾았고 그 찾은 것 중에 겹치는 약수 말해주면 그게 공약수가 될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제는 이렇게 풀길 바라는 문제는 아니야. 어떻게 찾으면 돼? 소인수 분해해서. 또 비교해봐라. 소인수 분해해서. 같은 인수를 이렇게 찾아요. 같은 인수? 뭔가 미규는 알고 있는 것 같다. 얘들아,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무슨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습니다. 어떤 두 수가 갖고 있는 공통인 약수들 있지? 그 공통인 약수 중에 제일 큰 약수를 무슨 약수로 불러? 최대 공약수로 불러.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두 수의 공약수가 되는 거야. 이거 또 보여줄게. 숫자 너무 크니까 좀 줄여볼까? 12하고 18. 12 약수 가만해봐. 1, 2, 3, 4, 6, 10이 맞니? 18의 약수는 1, 2, 3, 6, 9, 18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공약수가 누구냐면 1, 2, 3, 6이 공약수거든? 그 공약수 중에 제일 큰 약수가 얼마야? 6이야. 최대 공약수가 6이라고.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6이야. 그런데 정답은 공약수 찾는 문제였어. 정답이 1, 2, 3, 6이야. 그 1, 2, 3, 6이라는 게 누구의 약수 말하는 거야? 6의 약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수의 공약수를 찾으라는 문제는 제일 먼저 두 수의 최대 공약수부터 찾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최대 공약수 찾는 과정을 지금 민규가 정확히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말했거든. 120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나?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소인수 분해하는 것도 속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맞니? 180의 소인수 분해된 결과가 어떻게 돼? 2 두 번에 이거 아까 했던 건가? 3 두 번에 5 한 번인 걸 말하는 거 맞아? 그럼 생각해봐. 120은 2라고 하는 소인수 몇 개 갖고 있고 3개, 3 1개, 5 1개. 180도 2 2개, 3 2개, 5 1개 이렇게 갖고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120과 180의 무슨 수? 공약수 찾고 싶은 거야. 공약수라는 건 같이 가질 수 있는 약수를 찾고자 하는 걸 말하는 거 맞아? 그럼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거든. 최대 공약수는 얘네들이랑 각각의 소인수들 중에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만큼 2 120한테 몇 개? 세 3개 180한테 몇 개? 그런데 우리 뭐 찾고 있는 중이지? 공약수 찾고 있는 중이야. 그럼 물어볼게. 180의 약수 만들 때 이 3번 쓸 수 있어 없어? 180의 약수 만들 때 이 3번 쓰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180은 2를 2개밖에 안 갖고 있어. 이 2개밖에 없는 수를 가지고 약수를 만들 때 2를 3번 쓴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20은 맘만 먹는다면 2를 3번 다 쓸 수 있지만 180은 2번까지밖에 못 써. 그런데 지금 나는 120과 180의 공약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120과 180의 공통인 약수를 찾고 싶으면 2는 최대 몇 번까지만 쓰는 게 허락돼? 2번까지만 쓰는 게 허락되는 거죠. 같은 거 그럼 3은 몇 번까지만 쓸 수 있게? 3은 한 번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얘는 3을 2번 쓰는 거 가능하지. 180의 약수를 구할 때는 3을 2번 써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120은 3을 쓰고자 한다고 결정했다면 한 번까지만 쓰는 게 가능한 거라서 공약수를 구하고자 할 때는 3은 최대 한 번까지만 쓸 수 있다는 거. 5는 몇 번? 5는 이거 둘 다 같은 거니까 한 번 쓸 수 있는 게 맞죠? 이게 최대 공약수의 계산법이야. 나오진 않았죠? 혹시 모르니까 하자. 최소 공배수입니다. 최소 공배수는 얘들아 말 그대로 배수를 찾는 거니까 지금 공약수를 찾을 때는 소인수 중에 인수의 개수가 적은 걸 위주로 최대 공약수를 찾았지만 배수는 반대죠. 배수는 둘 중에 많은 거, 둘 중에 많은 거, 둘 중에 많은 것을 썼을 때 두 수의 공통인 배수가 나오게 됩니다. 공배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물론 이 경우의 수에서는 약수가 메인 단원이야. 그러니까 약수만 알아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다음부터 갑시다. 두 수의 이게 뭐라고? 최대 공약수야. 문제는 공약수 찾는 문제야. 그런데 공약수 어떻게 찾아?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찾으시면 돼. 두 수의 공약수는 이렇게 구한 최대 공약수의 약수랑 같단 말이죠. 근데 약수 개수 소인수분해 잘 돼 있으니까 지수에다가 얼마씩 더해서 1씩 더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얼마로? 몇 개? 3 곱하기 2 곱하기 2 60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왜 60? 60은 또 뭐야? 5는 안 곱해요? 어디? 5 안 곱해요? 5는 지수가 안 곱해요? 1도에서 우리 지금 약수의 개수 찾는 거 아니야? 헷갈렸어요. 약수의 개수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몇 개? 12개라고 말하면 되는 거겠지. 근데 문제가 또 하나 더 꼈어. 공약수 중에서도 누구의 배수를 찾아달래? 얘들아, 이 문제 좋은 문제네. 기본적으로 두 수의 공약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이게 정답일 거거든. 그런데 그 공약수 중에서도 누구의 배수를 찾아달래? 약수 중에서도 5의 배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네. 그리고 얘들아, 5의 배수 물어보면 5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5 있어야 돼. 잘 봐. 어떻게 만드는지. 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총 몇 가지? 세 가지. 3 쓸 수 있는 방법 총 몇 가지? 2가지. 5 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그런데 나는 누구의 배수를 만들고 싶다고? 5의 배수를 만들고 싶다면 인수 중에 5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말한 2가지는 왜 2가지야? 안 쓰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나는 5의 배수를 만들고 싶으니까 5 써야 돼, 말아야 돼? 무조건 써야 돼. 5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5를 안 쓰는 거 한 가지, 있는 한 개 쓰는 것 한 가지. 그래서 2가지인데 5의 배수를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5는 써야 됩니다. 써야 되니까 여기가 한 가지. 5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5의 배수의 개수를 몇 개로 대답하는 게 맞아? 뭔 소리야? 몇 가지? 6가지라고 말하는 게 맞아.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여기에서
약수 중 짝수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 나왔으면 어떻게 할까? 짝수를 구하려면 반드시 누가 사용돼야 되지? 2가 사용. 얘들아, 이거 2 쓸 수 있는 방법 총 몇 가지? 3가지. 근데 짝수 만들고 싶으면 2 써야 되는 거 맞지? 그럼 2를 무조건 써야 된다면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이제 3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라고 말해야 돼? 2가지라고. 그렇지. 2를 한 번을 쓰든 2번을 쓰든 좋으니까 쓰긴 써야 된다. 2를 안 쓰면 홀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2 곱하기 3하고 5는 짝수를 만드는 전혀 영향이 없죠. 그래서 3 쓰는 방법 2가지, 5를 사용하는 방법도 2가지. 그래서 만약에 짝수에 해당하는 약수를 묻는 문제였다면 8가지라고 말을 하는 게 맞다는 거겠지. 맞아? 정리할까? 소인수분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구해야 되는 약수들 중에 문제가 짝수를 원한다, 또는 3의 배수를 원한다, 아니면 지금처럼 5의 배수를 원한다면 그 배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인수는 반드시 써줘야 돼. 이해돼?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 6가지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계산하는 방법 다시 한번 기억하자. 근데 이게 외워서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약수가 뭐야? 갖고 있는 소인수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약수들이잖아. 그런데 공약수를 구해야 돼. 공약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내가 A라고 하는 수, 120이라는 수랑 B라고 하는 수, 180이라는 수의 공약수를 구할 때 120은 2만 한번 다시 예를 들어보자고. 120의 약수를 구할 때는 2를 최대 3번까지 쓰는 게 가능해. 그런데 180은 2를 2번까지밖에 쓸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공약수야. 무슨 수라고? 공약수를 구하고 싶어. 공약수를 구하고 싶다면 둘이 같이 가질 수 있는 약수를 찾는 게 공약수를 찾는 과정이니까 2를 3번까지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80은 2가 2번밖에 없어. 180의 약수를 구하고 싶으면 2를 2번까지만 쓰는 게 허락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통인 약수를 구할 때는 갖고 있는 소인수들 중에 개수가 적은 것들을 기준으로, 반대로 시험 문제 최소 공배수가 나오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최소 공배수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면 갖고 있는 소인수들 중에 개수가 많은 것들을 위주로 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는 게 맞다는 거겠지. 자,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두 문제도 한번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넘겨봐. 159페이지 보세요. (1091번) 볼까? 문제 빨리 같이 해보자. 1,000원짜리 몇 개? 2개.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4개. 이때 이렇게 갖고 있는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 이 두 가지도 외울까? 겨울방학 때 했던 내용 외우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다시 외우자. 1,000원짜리 몇 개? 2개. 500원짜리 몇 개? 3개. 100원짜리 몇 개? 4개. 질문은 2가지였어. 집을 뭐? 집을 묻고 있는 게 뭐야? 집을 얘들아 뭘 묻고, 이 문제가 지금 뭘 묻고 있는 거니?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을 묻고 있는 거지.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일단 차이부터 가볼까?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을 묻고 있는데, 이 먼저 지불 금액부터. 지불 금액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얼마를 만들어서 냈냐를 묻는 거 말하는 거 맞나? 맞아? 칠판 봐. 지불 금액은 내가 갖고 지금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4개 갖고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얼마를 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지불 방법은 말 그대로 이 단어 그대로 얼마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내더라도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지. 이건 금액이 겹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금액 겹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
내가 1,000원짜리 한 장이랑 100원짜리 한 개에서 1,100원을 낼 거야. 됐니? 그런데 500원짜리 두 개랑 100원짜리 한 개를 내서 이것도 얼마야? 1,100원이야. 그럼 얘들아 이거 둘 다 금액이 어때? 그럼 이 1,100원이라는 돈은 여기서 몇 가지로 계산돼야 되는 거지? 한 가지로 계산돼야 돼. 이렇게 내든 이렇게 내든 이런 방법을 지불하든 이런 방법으로 지불하든 어쨌든 나는 1,100원을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로 보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내고 있는 걸 내가 풀고 있는 문제가 지금처럼 지불 방법에 해당하는 문제라면 이거 내가 1,100원을 내는 방법 같은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야? 다른 방법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맞아? 자 그래서 얘들아 지불 방법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돈을 낼 거냐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아까 약속 받은 것처럼 지불 방법 내가 낼 때 1,0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지? 세 가지야. 맞아.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어떻게 세 가지야? 1,000원짜리를 한 장만 낼 거냐? 아니면 1,000원짜리를 두 장 다 낼 거냐? 아니면 내가 내는 돈에는 1,000원짜리를 포함시키지 않을 거냐? 그래서 1,000원짜리를 어떤 사람한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 세 가지. 같은 방법으로 50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50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니? 네 가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100원짜리는 5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60가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 60가지 중에 기억나? 항상 1을 뺐거든? 1을 왜 뺐지? 아무것도 안 내는 경우가 이 중에 한 가지로 들어있기 때문에 봐봐. 이 세 가지가 왜 세 가지야? 1,000원짜리 내지 말까? 한 장만 낼까? 두 장만 낼까? 고민하는 게 세 가지라서. 마찬가지 얘네들도 500원짜리 몇 개 낼까? 100원짜리 몇 개 낼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세 가지 내가 5가지란 말이야. 맞지?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잘 봐. 1,000원짜리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내. 500원짜리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안 내. 100원짜리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안 내. 아무것도 안 내. 이 정답 안에는 1,000원짜리도 500원짜리도 100원짜리도 하나도 내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지. 근데 그 아무것도 안 내는 건 지불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아무것도 안 내는데 뭔 지불이야. 지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불이라는 건 뭐 하나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각 지폐든 동전이든 낼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곱해서 가능한 전체 경우를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을 뺀다. 1을 빼는 건 뭐 때문에 빼는 거라고?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서 빼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를 정답으로? 59가지를 정답으로 말하면 된다는 거지. 내가 낼 수 있는 방법이 59가지나 있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아까 선생님 설명 이해했다면 지불 금액은 59가지보다 많을까 적을까? 적겠지. 왜? 이 59가지는 금액이 같든 말든 상관 안 했었어. 근데 여기는 금액이 같은 건 다 빼버릴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생각해볼까? 금액이 중복이 돼. 누구 때문에 중복될 것 같아? 생각해봐. 내가 돈을 낼 때 자꾸 같은 돈이 만들어지거든? 그 같은 돈이 만들어진 이유가 누구 때문인 것 같아? 응? 500원짜리가 너무 많은 거지 지금. 500원짜리 너무 많아서 내가 1,000원짜리 지폐를 쓰지 않아도 1,000원짜리 지폐가 갖고 있는 1,000이라는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인 거 아니야? 맞아? 생각해봐.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이거 가지고 1,000원 단위 만들 수 있는 얘 가지고도 얼마든지 1,000원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자꾸 돈이 누구 때문에 겹치냐면 얘 때문에 겹치는 거야. 맞아? 물어볼게. 1,000원짜리 만드는 방법, 1,000원 내는 방법이 몇 가지야?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방법도 있고 500원짜리 두 개 내는 방법도 있어. 또 물어볼까? 1,500원 내는 경우 몇 가지냐? 1,000원짜리 한 장에 500원짜리 하나도 있지만 500원짜리 몇 개? 3개도 있고. 또 물어볼게. 1,200원 내는 경우는? 1,200원 내는 경우 몇 가지야? 몇 가지? 1,200원 만드는 방법 몇 가지니? 두 가지야.
1,000원짜리 한 장에 1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2개. 맞아? 돈이 자꾸 누구 때문에 겹친다고? 너무나도 개수가 많은 500원짜리들 때문에. 맞아? 이해돼? 그럴 때 지불 금액, 내는 돈이 겹치지 않게 만들려면 이걸 집중해서 봐. 나 지금 주머니에 요 빨간 내용만큼 있어. 얼마 있는 거지 주머니에? 3,500원 있어. 그럼 물어볼게. 3,500원이 있어. 내가 낼 수 있는 제일 작은 돈이 얼마야? 500원. 그 다음 1,000원. 그 다음 1,500원. 1,000원짜리를 쓰건 500원짜리를 쓰건 어쨌든 내가 얘네들을 가지고 낼 수 있는 돈의 단위가 얼마지? 500원 단위야. 맞아? 500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1,0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들 때문에 돈이 겹치니까 지불 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 돈을 차라리 5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생각하자? 7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자. 1,0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때문에 자꾸 돈이 겹쳐서 헷갈리면 어차피 이 돈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돈의 단위가 500단위야. 이해돼? 500원 단위잖아. 그러니까 이 1,000원짜리와 500원짜리 합쳐서 싹 다 500원짜리로 바꿔버리는 거야. 맞아? 500원짜리를 바꿔서 생각해보려면 이제 돈이 겹칠 일이 없겠죠. 내가 500원을 내려면 500원짜리 1개, 1,000원 내려면 500원짜리 2개, 1,500원 내려면 500원짜리 3개, 3,500원 내려면 500원짜리 7개를 다 써야 되는 거니까 아까처럼 1,0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때문에 겹치는 일이 없어. 이해돼? 그리고 여기에 원래 있던 100원짜리 4개는 그대로 봐주면 되겠지. 그럼 똑같은 이제 계산. 5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8가지. 왜? 500원짜리를 안 내는 경우까지 고려할 거니까. 1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여기서 뭘 빼야 된다? 무조건 1 빼야 된다. 왜? 500원짜리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내. 100원짜리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내. 아무것도 안 내. 지불 금액이 0원이야. 0원은 지불했다고 볼 수 없어. 그래서 정답을 39가지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기억해. 지불 방법은 돈이 겹치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할 거니까 내가 지폐를 갖고 있든 동전을 갖고 있든 그 갖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추가해서 다 곱해. 그리고 1 빼면 돼. 근데 지불 금액을 물어볼 때는 돈이 자꾸 겹치는 경우를 피해야 돼. 돈이 겹치는 경우를 피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돈이 겹치는지. 지금은 500원짜리 때문에 자꾸 돈이 중복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500원하고 그 밑단위인 1,000원짜리를 싹 다 500원 단위로 바꿔버리라는 얘기인 거지. 맞아 얘들아? 그렇게 하면 지불 금액에서도 돈이 겹칠 일 없이 몇 가지를 이용해서 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답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봤어. 500원짜리 몇 개? 한 개에 100원짜리 6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지불 방법 물어볼게. 지불 방법. 지불 방법은 돈 겹치는 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럼 지불 방법이면 5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2가지. 100원짜리 7가지. 50원짜리 3가지. 10원짜리 4가지. 빼기 얼마 하면? 1 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돈이 겹치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불 금액을 물어본다. 돈 누구 때문에 겹치는 거 같아? 100원짜리 너무 많지? 500원짜리 안 써도 500원 단위 만들 수 있는 거 맞아? 또 50원짜리도 너무 많아. 100원짜리 안 써도 50원짜리 가지고 충분히 100단위를 만들 수가 있어. 맞습니까? 그럴 때 여기 전부 다 얼마짜리로 바꾼다? 아니, 이걸 전부 다 50원짜리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얼마 안 남았어. 요거까지 할게. 요거 내 주머니에 이만큼이 들어있다고 해봐. 여러분들 주머니에 이 돈이 있어. 제일 적게 낼 수 있는 돈 얼마야? 50원. 그 다음 100원. 그 다음
150원, 그 다음 200원, 250원, 300원, 350원 이렇게 50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것만 보지 말고 이게 이걸 넘어설 수도 있지만 이거 가지고도 이걸 만들 수가 있어. 결국 여기 있는 돈들은 싹 다 50원 단위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50원짜리 몇 개? 50원짜리 몇 개? 10개 12개 그럼 22개 합쳐서 몇 개? 50원짜리 24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내가 낼 수 있는 돈이 50원 단위 아니야? 50원 단위? 맞아? 50원 단위로 다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이 동전들을 싹 다 50원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50원 10개 10개, 12개, 22개, 24개 만들 그리고 10원짜리를 원래대로 쓰게. 그럼 50원짜리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25가지, 10원짜리 4가지, 빼기 1에서 99가지라고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맞아? 지불 방법은 그냥 겹치거나 말거나 낼 수 있는 가지수 1씩 추가해서 다 곱한 다음에 빼기 1. 지불 금액은 자꾸 누구 때문에 돈이 겹치게 되는지. 여기 이게 없었으면 나는 100원짜리로 바꿨을 거거든. 근데 100원짜리로 바꾸려고 봤더니 이것도 지금 개수가 너무 많아. 개수가 많다고 말하는 그 기준은 얘를 가지고서 그 다음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50원짜리로 전부 다 해결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50원짜리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불 금액을 계산할 때만. 아니 얘들아?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지금은 지불 방법, 지불 금액까지 했지만 경로 찾아가는 문제 거기 유형 6번 그리고 그 옆에 색칠하기 문제 여기까지는 분명히 겨울방학 때 배웠던 내용 이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교재 숙제 잘 체크해. 160페이지 1099번까지 체크하세요. 1099번까지 체크해. 그리고 여기 지금 수영도 전까지지? 그 뒤쪽에 클리닉 교재 보면 수영도 전까지랑 마찬가지 클리닉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1차 프린트 몇 시까지? 9시 이번 내일 모레 아침 9시까지 고생들 했다.